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심야 라이브는요, 영화와 의학을 접목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겪는 변화와 이에 대한 반응, 대응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탑동 365 의원 원장이시자 온국민 주치의 제도의 저자이시기도 한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국민 주치의제도는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인데, 네. 그때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책 써줘서 고맙다고, 자기네도 못한 일을. 그러니까 연구서나 뭐 보고서 이런 형태는 많은데, 네. 이걸 대중적인 책으로 쓴 건 처음이고, 그 이후로도 없어요. 왜냐? 그 내용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네. 뭐 그 인터넷 서점에 주치의제도 이렇게 쓰면은 없어요, 책이. 못 써요. 못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인데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아마 그 전자책으로 형태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그 의료에 관한 주제, 약간 어려운 주제를 만든 이유가 지금 우리 의료 파동, 네. 이게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로 1년이 되었죠. 야, 2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1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여러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합니다. 근데 이 근저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네. 그거를 주치의제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아마 오늘하고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주제를,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밤이면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영화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주제를 잡아봤지만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은 다소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의료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한 번쯤은 꼭 다뤄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정해봤다고 하시고요. 또 오늘은 뭔가 이렇게 학문적인 내용만 하기보다 영화도 또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영화를 네. 통해서 해야 네. 소프트, 부드럽게. 이 시간은 영화와 의학을 접목하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운이 좋았다님 안녕하세요. 일픽님 안녕하세요. 주제가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네. 들어보십시오. 푸르다님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행복 일순이님께서 와, 우리 고병수 원장님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알면 할수록 우리 원장님은 영화 관련된 책도 쓰시고 주치의제도 관련 책을 무려 10년 전에 쓰시고 참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건 알고 있긴 했는데 뭔가 양파 같은 남자? 우리 부인은 싫어합니다. 네, 주치의제도가 시행이 가능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또 내일 다음 달 2탄에 대해서 주치의제도를 본격적으로 2탄에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원장님께서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권력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제가 몇 번의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정책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전부 그 공약에서 빠졌어요. 왜? 표가 안 돼. 그래서 빠졌는데 안타깝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번 제주도 도지사님이 이걸 해보겠다, 나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럼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6개월 넘게 지금 일하고 있고,
올해 2025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렵게 그 준비를 지금 계속 하느라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경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 달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예. 또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음 달 이 시간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알택 씨님께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빠 어디가님 이런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멋지십니다. 등등.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영화와 함께 접목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늘어나나요? 알아서? 이걸 확대를 눌러주시는 게 이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오늘 4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화 중에서 꼭 봐야 될 영화를 처음에 내세웠는데 존 큐, 덴젤 워싱턴. 흥행 1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 존 큐는 그 사람 이름이죠. 근데 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들 마이크라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비대. 심장 비대가 그냥 운동에서 커진 게 아니고 네. 심장 판막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심장이 피가 잘 안 짜지니까 세게 일을 해야죠. 세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지쳐가지고 이 점점 늘어나요. 네. 근데 원래 힘은 없어져. 아주 음. 숨차고 이렇게 되죠. 결국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인데 결국 할 수 있는 건 심장 이식밖에 없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존 큐는 걱정 없다. 내가 아버지가 너를 다 살릴 거다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병원 상담을 해보니까는 뭐 돈으로 보면은 25만 불, 그 당시에 약 3억 원, 4억 원 돈이 들어간대요. 이 심장 이식. 근데 문제는 또 이식을 하려면은 대기를 해야 돼. 대기를 하려면은 1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돼요. 1억 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4억이 되네요, 노동자인데. 일단은. 근데 자기는 자기 보험으로 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보험하고 달라서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험이 있어요. 국가보험이 있고 우리처럼 건강보험,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사보험이죠. 근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국가보험은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군인들,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 대상이고 그 외에는 회사에서 민영보험으로 듣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전국민 건강보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둘 다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10년 전에 5천만 명이었어요. 5천만 명이요?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면 죽어야 돼요. 실제로.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충수염, 그러니까 맹장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보험에 안 들어있어. 가서 수술해 1,000만 원 나와요. 오 마이 갓. 그럼 1,000만 원 너 어떻게 구해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존 큐는 자기가 보험으로 되지 않냐 물었더니 병원에서 그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당신의 보험은 가벼운 질환들만 해주고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더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대고 나중에는 입원했던 거 퇴원하라고 그 의사인데 진료 부장 좀 되겠죠. 네. 퇴원하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총을 들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 응급실에 왔던 환자들하고 환자 보호자들이 황당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응급실을 걸어 잠그고 인질극을 벌이니까 뭐예요? 특수부대 출동하고 저격수 출동하고 와. 난리가 나고 병원에서도 막 산모가 있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막 벌어집니다. 네. 사실 눈물 나는 장면들이 막 벌어져요. 예,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존 큐는 사살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잡혀서 나올 것인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애는 죽어간 애들은 심장 이식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의료제도를
아주 그 영화적으로 그 해부한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를 또 다시 하면은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문제, 그런 패단을 없애려고 오바마가 국가보험을 사람들이 늘립니다. 늘리고 그다음에 민간보험, 그러니까 민영보험도 또 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늘렸더니 국가보험을 좀 늘리고 그래서 메디케어 HMO라 그래요. 민간보험은 그다음 보험회사들이 이게 결합돼 있는 회사고 국가보험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란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늘리려고 하니까 보험회사들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쵸. 자기네가 돈 못 버니까 그죠, 엄청난 그죠. 반대였고 보수당, 공화당을 중심으로 선거 때문에 대립했어요. 아. 근데 오바마 케어는 그걸 실현했고 그래서 그 5천만 명 되는 무보험자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 지금도 공화당 걸 폐기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민간보험은 우리가 들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냥 뭐 국가보험 하면은 뭐 5%든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15만 원 이 선에서 대충 월급장이든 낼 겁니다. 근데 보험료가 보통 회사들이 얼마 내는지 알아요? 아니요. 민간보험 한 달에 300만 원. 에? 보통이 아. 월급이 아니고 보험료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은 이 사람이 월급 못 받아서 멘붕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보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네. 가족 중에 애가 아프거나 불치병이거나 내게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은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병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300만 원. 와.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포들한테.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이민자들이 보면 자영업자들이에요. 세탁소, 식료품 가게 이런 사람들 보험료 못 들어요. 왜 300만 원 최소. 그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렌트비에. 자영업자들이 그걸 못 드니까 아프면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난리 났던 거죠.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300만 원 적은 거고 500만 원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존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민간 회사에서 들어있는 보험은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들어줬겠죠. 그럼 심장 이식 못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런 걸 다룬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이 영화를 보면은 너무나게 넓은 시야로 영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뭔가 한국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은 왜 저렇게 총을 들고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미국의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그래서 이쭉 영화 얘기들이 보면은 이게 왜 나와? 아이고. 이거는 네. 잘못 있는 것 같아서 꺼주시고 네. 자꾸 뭐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잠시만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네,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께 영화 포스터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병수 원장님 기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료를 그래서 모아주셨어요. 그 존 큐란 영화는 지금 미국에 계신 분 우리 청취자도 계시잖아요. 한번 여러 나라의 그 상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릴 영화는 시코란 겁니다. 시코. 시코. 마이클 모어 감독의 시코인데 SICK, sick 아프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O를 붙이는 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픈 환자가 환자.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네. 의료 소비자. 자, 이 화면은 지금 아까 아들 마이크와 부인과 정답게 드라이브를 하는 장면입니다. 종큐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이거를 옆으로 빼는데 뭘로 눌러야 돼? 이걸로. 네. 그다음 이거는 응급실에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이죠. 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 SICKO,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 네. 약간 환자보다는 좀 다른 느낌인데 마이클 무어 감독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약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화를 많이 씁니다.
존 큐가 2002년도에 나온 영화라면은 이거는 2007년도 오바마 케어 바로 시작하기 전에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손가락 2개 잘려가지고 어느 노동자가 이걸 수술하는데 접합부하는데 하나는 보험이 되는데 하나는 안 돼. 그럼 하나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는지 치과 치료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주의사들 막 다루죠. 그러면서 영국 주치하고 비교하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그냥 막뭐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환자 치료 잘 되고 그 부럽더라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이런 나온 영화인데 이것도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이보다 더 영화죠. 좋을 순 없다는 전에도 소개했던 영화인데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인데 여기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는 설명할 때는 어떤 강박장애 네. 그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 열 때도 다 닦고 하나 둘 세 턴으로 들어가고 네네. 수저도 내가 식당에 거 못 쓰고 자기 거 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강박장애를 설명하면서 이 영화를 소개시켰는데 영화도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나와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옆에 있는 젊은 친구는 어느 날 다쳤어. 이 개 주인인데 개를 이 마이클 잭 니콜슨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쳐가지고 사고당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자영업자예요. 보험이 없어. 한 일주일 입원해서 나오는데 돈이 한 2천만 원 나온 거야. 그 얘기가 딱 어느 장면에 몇 개 나와요. 고생하는 장면. 이 영화마다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니까 미국 보험제도를 알고 영화를 보면 저래서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가지 영화 중에서 뭐 존 큐, 이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유튜브 저도 가끔 보는데 뭐 미국에서는 아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금방 진행되는 검사에 놀래고 네. 한국 의료 최고다. 그다음에 뭐든 치료하더라. 그다음에 안경까지 갔더니 하루가 뭡니까? 한 30분 만에 안경이 좀 다 있으면 맞춰져 바로 나오더라. 나오죠. 네. 여기 자기네는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국 의료 최고라고 하는 걸 제가 다 가끔 보거든요. 과연 최고일까? 최고라고 칭송을 받는 근저에는 어떤 문제와 어떤 피와 땀이 흐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을 사실을 알면은 뭐 경악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골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봅시다. 자, 그 나라의 의료가 발달됐다 하게 된 거는 영아 사망률 얘기를 합니다. 사주 한 달까지는 신생아라 그러고 네. 한 살 1세까지는 영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일잔치,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백일잔치, 돌잔치를 요즘은 안 하죠. 요즘은 돌잔치 점점 했어요? 돌잔치 했습니다. 아, 소규모로 우리는 가족끼리. 우리는 안 해. 우리 집에서 밥 먹었어. 그래서 하는 이유가 영아까지 살기가 무지 힘들었어요. 그 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전염병, 감염병 때문에 홍역, 수두, 풍진, 뭐 멈프스 이거 뭐지? 볼거리, 그다음에 뭐 되게 간염, 전염병이 너무 소아마비 많았죠. 무지 많았죠. 다 예방 접종으로 지금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영아 사망률은 그날의 의료 제도, 예방 백신, 그다음에 얼마나 복지국가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영아 사망률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 볼까요? 노르웨이, 일본부터 해가지고 1.7, 2.4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다 선진국들은 이 높은 나라들은 이게 화면에 보이나요? 콜롬비아.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 이런 데는 높잖아요. 영아 사망률이 태어나면 1000명당 16명이 죽는다는 거. 우리 1.7, 1.8, 2.5 여기까지는 다 2.4. 좋아요. 평균이 4명이니까 OECD 평균이 네. 되게 선진국들이죠. 이건 거의 비슷하고. 두 번째 보여줄 거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했죠.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 접종률 보세요. 한국 거의 영국 다음에 1등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하니까는 자, 평균 생존율 또는
기대 연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얼마 84살, 5살까지 사는 것들이 다 그 국가 수준인 겁니다. 영아 사망률도 좋아지니까 이제는 의료 수준이 좋으니까 많이 오래 살고 네. 복지국가 되니까 잘 살고 이런 것도 다 있죠. 자, 이랬을 때 어딘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볼게요. 우리 병원의 현실을 좀 뒤돌아볼게요. 첫 번째, 응급실. 응급실 뺑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뺑뺑이 응급실 동강. 뺑뺑이가 저 화면을 보면은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강남에 응급실이 2024년이니까 없었다. 재작년이죠. 강남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응급차가 아무리 돌아가면 계속 전화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달도 갈 병원이 없어.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전남인가 어디 전라도 쪽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근처 경남 전북까지 다 뒤져도 갈 병원이 없어요. 이것도 어쨌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자 응급실이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응급실이 부족해서 없는 건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OECD 국가에서 응급실, 응급병상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거는 의료대란 이전의 얘기입니다. 2023년도니까. 그럼 응급실에 개수도 많고 의사도 부족한 게 병상도 아닌데? 많아요. 응급실 침대도 많고 네. 의사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의료대란 이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걸 담당하는 그러니까 응급실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 응급실 가는 거는 응급실 의사들은 무조건 살려놓는 거예요. 네. 어떤 환자가 들어 머리가 깨졌든 심장이 터졌든 다리가 부러졌든 무조건 살려놓습니다. 그게 응급실 의사들의 숙명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응급실 의사가 수술까지 할까요? 아니, 아니죠. 담당 의사들이 또 내려옵니다. 외과하면 외과, 흉외과, 흉외과, 내과하면 내과, 소아과면 소아과, 담당 전문의 그 다음 살려놓은 걸 받아서 그 다음 치료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담당 의사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살려놓는데 응급실에 네.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은 담당 의사가 부족하다. 담당 중환자실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 계속 하면서 응급구조사는 다니면서 얘기를 듣거든요.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그런 그 시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국가에서 돈을 안 써서 그래. 응급실 문제. 자, 두 번째 중환자실로 가볼까요? 중환자실 배도 충분해요. 근데 중환자실 근무가 워낙 어렵습니다. 저도 소아중환자실부터 여러 번 근무해 봤었는데 진짜 열악하고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 장비가 충분할까요? 안 됩니다. 그다음 중증외상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이국정 교수님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총상 환자 아주 진짜 이건 중증 외상을 받은 환자들 다루는 건데 뭐 10층에서 떨어졌는데 겨우 살았다 이런 사람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맞아. 중증에서. 이국정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유명해졌는데 중증외상센터, 응급실, 중환자실, 병원에서 고급 기계들이 있고 고급 의사 간호사들이 다 그 근무하기 때문에 아주 수입이 좋을 것 같죠. 네. 다 마이너스예요.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외상센터.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학병원에 있다가 병원 원장하고 매일 다퉜다는 말이 있고 결국 나도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국군수도병원인가 글로 갔어요. 원장으로. 그만두고. 그 외상 환자를 다루지만 그냥 일반 병원 종합병원 원장이죠. 국군병원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국가에서 영웅이라고 칭송한 사람이 왜 떠나야 됐을까? 돈 안 된다고 매일 압박을 줬기 때문에. 환자 보면 환자 보는 수만큼 계속 손내가 나가요. 일주일에도 몇 억씩. 자, 그럼 병원을 운영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하죠. 경영상.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건 돈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외상센터 이런 데는 국가에서 돈을 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든 간호사든 인력들은 다 수고한다고 좀 떠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만 먹어요. 넌 돈 안 된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죠. 네. 이런 현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왔으니 외국에서 왔더니 금방 치료되고 뭐든지 다 해주고 빨리 되더라. 이건 환상이고 장밋빛 환상. 그 근저에는 이런 좀 부조리한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환자들은 못 느끼죠. 모르죠. 네. 전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태를 볼까요? 이건 23년도인데 의료대란 이전에 우리 때만 해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탑이었어요. 맨날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네. 거기 못 들어가면 재수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면 뭐 메인이기 때문에 아주 네.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외산소라고 합니다. 내외산소. 흉부외과 심장 폐 수술하잖아요. 아주 멋집니다. 신경외과 머리 수술하잖아요. 진짜 멋지죠. 이런 분들은 외국에서도 수입이 좀 높아요. 존경받고. 근데 우리나라 신경외과 안 합니다. 외과 안 한다. 흉부외과 그 전공의 충원율이 두세 명도 안 돼요. 전국에. 심장수술 누가 해요 그러면 앞으로. 자, 그래서 23년도 의료대란 이전의 상황을 볼까요? 표를 보면은 내과는 그래도 채웠어. 산부인과 채웠는데 올해 산부인과를 뭐 이후로는 점점 떨어집니다. 외과 65%, 흉부외과 49%, 소아청소년과 20%.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재활학과, 영상학과, 피부과 이런 건 100% 넘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애를 맡기고 우리가 분만을 하고 우리가 수술 받을 것인가? 그럼 병원에서 막 열심히 환자 돈 벌어서 해줄 건가? 못해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이건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해요. 왜 안 해줄까요? 돈이 안 돼.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쓰는 거예요. 표가 안 되니까. 표가 안 되니까. 표 되는 거 뭐 틀리 해준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이런 근저에 기본에 깔려 있는 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제가 너 어떻게 하라면 제가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3-4번의 대통령 선거에 다 관여하면서 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대학병원. 네. 평소에 의료 대란 이전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적자가 기본 매년 100억. 수입이 아니라 삼성병원, 적자가요? 세브란스 병원, 뭐 어디 이런 병원들 네. 매년 적자가 200억. 아니 제가 서울에 사는 이게 병원에 진료 갔을 수입이라고 때는 해요. 진료만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로 병원 증축하고 의사를 고용하고 환자 치료해야 돼.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뭐 존스 홉킨스 병원이나 하버드 대학 병원이나 이런 데는 어떨까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은 진료 수입으로 50억, 100억이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 100억, 200억. 그러면 병원 망할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장례식장, 마트, 빵집, 주차장, 유료 주차장 이런 걸로 때우어 또 맞춰요. 거의 맞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에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계산서도 다 있어요.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의료 인력에 대한 그 좀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대란 2024년 2월에 벌어진 의료대란 이유는 더 심각해졌어요.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명도 안 돼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장 수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의사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정부에다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의사라서 편드는 게 아니고 저도 의료 정책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요. 의사들도 버티는 게 잘못됐지만은 총대는 정부가 일을 저질렀고 정부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갈까요? 중환자실, 응급실 얘기를 했죠. 네. 그거는 이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돈 안 되는 거 계속. 그래서 조금씩 되긴 합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자, 그럼 두 번째 1차 의료라고 다음에 얘기할 건데 1차 의료는 동네 의원입니다. 이 동네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정도 됐을까?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아프면은 내 마음대로 병원 가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낭비예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동네의원을 찾고, 네. 그다음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가고 이런 체계가 돼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140년 의학의 역사, 의료 역사에서 돼 있잖아요.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 의료대란 전후부터 필수 의료란 말이 생겨났어요. 네. 필수 의료를 살리자. 자,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 필수 의료라고 한다. 들으셨죠? 네. 맞아요? 필수 의료? 생각하기엔 맞는 것 같은데요? 난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요. 필수 의료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예, 그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 말을 저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의사를 하면서 계속 자료집을 보고 정책을 보고 했는데 필수 의료란 말이 없어요. 필수 의료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의료 외에는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돼버리는 거잖아요. 소아과가 왜 필수 의료예요? 흉부외과 수술하고 중증 외상을 다루고 이런 뭐 외과 산부인과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쳐. 왜냐하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수가를 올려서 지탱하게 해줘야 돼요. 지속 가능성 있게. 근데 소아과는 필수 의료 그 범죄에 들지 않거든. 그럼 내과는, 그럼 가정의학과는 그죠, 그죠. 왜 소아과가 필수 의료가 뭐 꼬리에 왜 붙을까? 안 되고 있으니까 소아과 지원이 떨어지고 소아과 의사들이 아우성치고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환자분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우성치니까 붙여준 거야. 그럼 이게 정의가 도대체 뭘까? 내가 찾아봤어요. 네. 영어로는 essential, 필수, 의료, 헬스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essential 헬스케어 필수 의료가 뭐냐 물어보면은 1차 의료라고 얘기해요. 1차. 동네 병원 의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이걸 필수 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란 정의가 없어요. 의료 용어가. 근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의사들도 막 따라서 그 얘기 표현을 쓰는데 좀 화가 나. 그러면은 내과는 필수 의료 아닌가? 필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딱 들었을 때 뭔가 맞아. 정형외과는 필수 의료 산부인과랑 아니에요? 그렇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아무 의미가 없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의료는 다 필수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응급실, 중환자실, 뭐 중증 외상센터, 돈 먹는 하마, 그 다음에 국가에서 돈 안 주는 거, 지역에 있는 동네 병원들이 질서가 안 잡힌 거, 뭐 중구난방이에요. 내가 요즘 그 독감 인플루엔자가 돌아가지고 그 뉴스 보셨죠? 구준엽 부인 폐렴과 일본에서 서희원 독감 걸렸는데 요즘 독감이 10년 사이 가장 독한 독감이고 네. 그다음 저도 환자를 보다 보니까 폐렴으로 막 가요. 그래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느꼈기 때문에 무섭다. 근데 폐렴으로 간 사람이 어르신들, 아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치료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그거는 그렇지고 그런 것처럼 이 되게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그 필수 의료란 우리가 지어낸 말처럼 보인다. 내가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고 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우리 좀 볼까요? 네. 의사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우리 의료 현실을 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영화 제목인 존 큐. 오, 박스오피스 1등 작품이네요. 영화에 스며든 의학의 라이브 이렇게 해주셨고요. 와, 1억이라니 겁나네요. 보증금. 보증금이 1억입니다. 비타민님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요즘 주지훈 씨가 나오는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국정 선생님 이야기라던데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비참해요. 오영도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뭐야 이거님은 학식은 등불, 양심은 소금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겨주셨고요. 요즘은 아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운이 좋았다님. 원픽님은 좋은 영화죠 이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부분에서
공감해 주셨고요. 수족강님은 실비는 꼭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실비보험이라는 거는 실손보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아팠을 때 그 병원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험회사에 주는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 민간보험을 보충으로 듭니다. 거의 무료, 무상의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보장성이 80%가 넘으면 무상의료예요. 그럼 20%는 피부나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감기부터 암까지 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보충보험 형식으로 그 민간보험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팠을 때 그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병원 보험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가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어서 국가보험 재정이랑 민간보험이 거의 비슷해요. 이만큼 엄청나게 커. 그래서 실손보험은 사실 저도 강요해서 들긴 했지만은 어디 아팠을 때 가서 혜택을 받는 건 안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하지 뭐. 그래서 실손보험은 사실 꼭 필수는 아닌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상황도 좀 있습니다. 네. 푸르다님이 원장님 의료 파업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이 해결 방법은 있는데 정부가 단단한 동아줄을 던져줘서 잡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염식 건강님은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짱 해주셨고요. 말달리자님은 늦은 시간 심야 방송 감사합니다. 행복 1순위님은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의료 수준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유학을 많이 갔어요. 선진 기술을 배우려고. 요즘 거의 안 가요. 가긴 가는데 어학연수하러 갑니다. 스피킹. 의료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상당히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교수들이 연구를 못해 환자 보느라고.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응급실 갔다가 진료했다가 병동 돌았다가 절반 이상의 많은 시간들을 연구에 바쳐야 되는데 네. 연구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예,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닥칠 것 같네요.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건강보험 짱입니다는 그것도 허구예요. 보장성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아까 80% 이상이 되게 많습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62%, 63%예요. 40%는 자기 비용을 댄다는 거예요. 이거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이거 말이 안 돼. 우리나라 같은 세계 OECD 10위권의 무역 수지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가 보장성이 60%를 간 넘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본도 75%, 80% 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절대 짱 아닙니다. 아파트님이 맞아요. 응급실 뺑뺑이 무섭습니다 하셨고요. 스마트님에서도 이 단어를 실감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숫가를 올려야 합니다. 라고. 내과나 개통 소아과 올 필요 없어요. 지금 소아과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정부에서. 그건 미친 짓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과로. 줄어들고 아우성이니까 대충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부인과 그 수술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산부인과 수술들이. 블리딩이나 피 출혈이 돼가지고 또 흉부외과, 외과 이런데 수가를 200%, 300% 올려주고 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안 나가게끔 하는 게 전문의 병원이에요. 거기서 안 되니까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채용하면은 우리가 전문의 병원 만들죠.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외국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전문의들이 다 포진해 있고 병원에 그 전공의들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배우고 도움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그 병원의 운영의 80%를 차지해요. 이해. 그 인원이 빠지니까 안 돌아가는 거지. 기형적인 그 병원 운영이에요. 왜? 전공의들 왜 쓰죠? 싸니까. 2, 300만만 주면 충분히 일을 하루에 15시간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친 나라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누적되면서 부조리를 누르면서 진행했던 겁니다. 네, 1월 16일 아이디님께서는 원장님이 알려주시니 좀 현실로 더 체감이 됩니다 해주셨고요. 빅5도 적자라던데 아이고 나라에서 해줘야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외 산소과는 성적순으로 가나요? 과거에는 성적순은 안돼 요즘은 성적 거꾸로 돼가지고 안 가려는 사람이 가는 경향으로 돼버렸어요. 되게 중요한 과인데 자, 한국영재과학고학생이 의대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초과학을 육성해야 되는데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과학 있어요. 폐부학, 병리학, 뭐 조직학, 미생물학이 다 기생충학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튼튼해야 기본 임상의학이 발전하는 건데 여기에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의사 출신이 가는 게 중요해요. 임상과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요. 네. 자, 구준엽 씨 어떻게 해요? 엔젤님께서는 독감을 진단받고 타미플루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폐렴까지 갈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미 시간이 좀 놓쳤다든지 그 독감에 좀 세게 걸렸다든지 그래도 폐렴은 치료할 수 있어요. 아마 그 경우는 치료를 입원하지 않았거나 약을 제대로 안 먹거나 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구준엽 씨 부인이 그래서 치료를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제 짐작에는. 네. 의정 갈등 언제 해결되나요? 정말 너무합니다. 독감 타미플루 주사는 정맥 주사인가요? 주사 맞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독감 걸리면 주사는 네. 효과가 좀 빠르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되게 좀 8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되게 30분이면 다 맞고 맞아요. 요즘은 좀 독감이 줄어들었지만은 예, 뭐 그게 아니라도 먹는 약으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네. 아빠 어디 가님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염식 건강님 쓴소리도 해주세요. 망고스틴도 의정 갈등 이렇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를 들어갈게요. 자, 의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간호사들이 또 문제죠. 예, 간호사 영화들은 많지는 않아요. 의사 영화에 비해서는. 그렇지만은 이게 스릴러,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많잖아요. 네네. 우리 때는 많지는 않았어요.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병동 이 여주인공이 병동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간호사가 왔는데 남자예요. 그 남자가 되게 친절하고 일을 대신해주고 너 애가 아프니까 집에 가라. 내가 일을 하마. 되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잘 지내시던 중환자지만은 그분들이 한 명, 두 명 죽기 시작해. 이상하다 했는데 얘가 이 남자 간호사 문제에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하면서 들여다보는데 과연 이 남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예, 스릴러 영화인데 나름 은근히 재밌습니다. 예, 간호사 얘기니까 한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인플루엔자 이건 독립 영화입니다. 예, 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간호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예요. 그 신참내기 간호사가 이제 내가 이제 나이팅게일을 선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얘기 많이 들었죠. 태움 들어봤죠. 태운다. 선배 간호사가 밑에 후배 간호사들을 못 살게 굴면서 뭐 탈탈탈탈 털는 거죠. 그런 얘기를 다룬 건 나는 죽어도 간호사가 돼서는 내 후배들을 잘 보살피고 일을 도와주고 좋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막상 그 시작했지만은 자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태우는 수간호사, 태우는 선배 간호사 닮아서 자기가 후배 간호사를 자기가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 똑바로 못해? 똑바로 이거 몇 해야지. 시까지? 몇 시까지? 이거 해야지. 혼내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닮음의 과정을 자기가 밟게 되는 거를 그린 영화, 독립 영화여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간호사의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근데 제목을 인플루엔자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가 아니고 독감처럼 전염되는 거다. 이런 사회성 있는 영화입니다.
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간호대생들은 졸업하면서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제가 말했나요? 우리가 졸업식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진 찍느라고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다 끝났어. 저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한 사람입니다. 네, 어쨌거나 간호사들이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데 나이팅게일 하면 우리 백의의 천사, 아주 마음 시작한 간호사 이로만 생각하죠. 1800년대쯤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사회사업가예요. 간호사면서 사회사업가. 네, 가난하고 어려운 병자들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회사업이죠. 그런 데서 사실 방점이 더 찍혀야 되는 분이에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네. 간호사로 이제 들어가는데 의사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은 약간 기울어진 쪽으로 가는 것처럼 간호사들도 그렇게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왜 그런가? 의사들이 못돼 먹어서 돈만 밝혀서 간호사들이 많이 바뀌어서 원래 못 돼서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제도와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10분, 20분 충분히 잘 설명해주고 좋은 의사 역할을 하는 굿 닥터로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it's money. 좌파 의사예요, 그 사람이. 근데 돈 얘기를 해. 왜? 돈이 없으면은 이런 제도를 운영을 못한다. 그 말은 국가에서 돈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설명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기 때문에 막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병원 망해도 그냥 돈 되는 것만 해야 되고 그런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들게. 병동에서 한 명이 5명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한 명이 10명의 환자를 병동에 입원 환자를 보게 만들어. 그럼 정신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도 수명 얘기를 했고 끝인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없나요? 네, 끝이네요. 자, 간호사, 그러니까 정규 간호사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간호사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뽑는 게. 뭐, 2, 3위, 1, 2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왜 모자라지? 퇴사율이 유휴 간호사 인력이라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절반이야.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왜 그만두죠? 힘드니까. 아까 태우고, 힘들고, 차라리 이거보다 자영업하는 게 낫겠다. 떠나는 거죠. 면허 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참 그런 의사들의 문제, 간호사들의 문제, 병원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응급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다음 응급실 의사, 그다음에 병상 어느 정도 충분히 돼요. 근데 그걸 배우에서 그걸 배우 의사라고 그럽니다. 지금 의료대란이니까 더 난리 났어요. 응급실 정부에서 얘기했죠.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차관, 응급실 다 켜져 있다. 전국의 응급실 켜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응급실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없지만은 그 응급실 교수 과장들이 다 때워 밤새도록 때우긴 하는데 살려놓으면 어떻게 배후에 있는 전문과 의사들이 와서 그 다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받아서 사고나 누가 책임져요? 병원이 책임져요. 그래 안 못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 그러면은 중증 중환자실 이건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적자를 나는 상황. 중증 외상센터 그런 거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고려대인가 중증 외상센터 의사들 교육하는 센터가 문 닫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유일의 센터인데. 그러니까 양성조차 지금 어렵다는 그쵸. 거네요. 아이, 화납니다. 자, 그거를 거꾸로 하면 왜? 국가의 돈을 대줘야 돼요. 그 의사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 1차 의료, 동네 의원과 의료 전달체를 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도 병원에 가서 제가 그 송 아나운서 애가 아토피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병원에 가서 아토피 이렇게 관리해라, 이렇게 해라. 10분, 20분 동안.
근데 한 번 들으면 몰라요. 두세 번 반복해서 그 얘기를 들어야 머리에 박혀, 보호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10분, 20분 동안 설명을 동안 환자 두세 명을 더 보는 게 이익이거든. 의사들이 나빠서? 아니에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줌. 다다익선. 너네가 많이 봐서 벌어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에서 1원도 대준 거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주도에서 주치의를 하겠다는 게 그거예요. 충분한 설명과 환자를 잘 돌보면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 환자 본 만큼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렇게 해요. 의사가 착해서 심성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라도 그죠. 돈 안 주면 이거 할래요? 똑같은 거예요. 한 10번은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또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그 필수 의료, 이 필수 의료란 말 쓰지 말고 모든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자 영화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자, 막 지금 열불나.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탄식이 나오네요. 주치의 제도가 성공하길 희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탄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 수요일 밤 11시에 또 심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 달에 주제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1월 16일님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던데 이 코로나처럼 갈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하긴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는 아니고 항상 변종인데 뉴모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렴처럼 되는 건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위생과 그런 방역에 좀 철저하면은 코로나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느덧 오늘 여러분들과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고요. 아까 고지에 드렸듯이 다음 달에 또 2탄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해서 우리 고병수 원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